소장님, 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제가 요즘 이거 촬영하다 보니까 성격이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격이 좋고 나쁨이 없으면 사람들이 갈등이 없고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때도 많이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성격 유형의 특성들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는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맞지 않으면 나쁜 성격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말을 아주 뭐 친절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려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배려가 없는 걸까요? 그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오히려 명쾌하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배려란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배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배려의 기준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설적인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직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놓고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의외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격이나 성격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의외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나서서 막 되게 잘 돕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평소에 못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를 한다든지 난데없이 엉뚱한 포인트에서 화가 표출돼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분들이 의외로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좀 퉁명스러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아주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피해를 주고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오래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슬슬 내 본연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뒷담화를 이제 잔뜩 하고 나면 집에 와서도 내내 불안한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뒷담화를 하고도 죄책감을 되게 잘 느낍니다.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는 분들은요,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되게 잘 느끼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A한테 했으면 이 A가 또 누구한테 전달할까봐 또 집에 와서 되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거절을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 뒤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알아야지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개념만 갖고 있어도 내가 조금 덜 히스테릭해지는 방법, 그리고 인간관계를 좀 건강하게 맺는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성격적인 특성은요, 보통 극한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극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나에 대해서 꼼꼼히 알고 상황별로 실험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늘 양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강점인 게 어떤 상황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평소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지 못하거나 또 어색한 상황에서는 또 이분들이 막 아무 말이나 막 늘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에서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점은 아예 없애거나 고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잘 맺기 위해 내가 컨트롤을 하는 영역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도하게 이타적인 분들이 거절을 못한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거절이 나쁜 건가? 내가 거절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나 되게 히스테릭해져서 남편한테 짜증냈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던 일들 때문에 내가 밤새서 하느라고 정작 내 걸 다 놓쳤어. 거절하지 못하고 나서 내가 여러 번 후회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정리를 해보고 나면 현명하게 거절을 하는 방법을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어떤 일 때문에 그 부탁을 조금 들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분야에서 조금 잘하시는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언제 이후로는 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고 나면요,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내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 성격적인 약점이 강점을 이기게 내버려 두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격을 건강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말 같네요. 저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약점들을 관리하는데 또 필요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성격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다 동조하고 편들어주거든요. 근데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성격의 사람들이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깨는 그런 발언들을 했을 때 내 머리에 막 지진 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험들을 몇 번은 해봐야 비로소 내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성향으로 살아왔더니 또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과는 약간의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기,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낯선 경험들을 많이 만들고 늘려가는 것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잠깐 물어봤는데 이거 너무 길게 대답을 해줘서 감사하네요. 이거 컨텐츠 해도 되겠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촬영하러 가시죠, 이제. 네, 좋습니다.